네, 저희 1팀 우리들의 추억 저장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앞서 저희 팀 선정하고 아이템 선정했을 때 정한 것처럼 우리들의 추억 저장소라고 이름을 지었고, 저희가 구성한 모습은 웹에 연동되는 SNS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SNS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연동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저희 연동하는 기능까지는 많이 구현을 못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프로젝트 목적, 두 번째 프로젝트 개발 환경, 세 번째 프로젝트 개발 일정, 네 번째 저희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다섯 번째는 웹 기능 소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앱 기능을 소개하고, 일곱 번째는 저희가 웹 앱을 개발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보완하고 싶은 점들을 하고, 마지막 8번 최종적으로 시연을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 목적입니다. 저희는 맨 처음 설명을 드릴 때 했던 것처럼 웹앱 동시 연동 가능으로 기능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클라이언트들이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선택한 카테고리를 맞춤으로 제공해 주는 걸 원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총 8가지 카테고리로 총 이제 우리들의 추억 저장소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모든 클라이언트 분들이 8개를 다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 맞춤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위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분들 다 똑같았겠지만 마이파트스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동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이용해서 형상관리 적용을 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 오타가 났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개발할 때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OS는 뭐 윈도우 10은 기본이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전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맨으로 저희 웹 쪽 또는 제이슨 파일 넘어오는 것들을 테스트를 진행했고, JSP 코드와 스프링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네, 저희가 구글 연동해서 구글 로그인과 파이어베이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싶었지만, 사실 구글 로그인은 버튼까지만 구현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구현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보완해서 넣고 싶었고, 프로랭귀지도 저희 서버단과 비슷하게 똑같은 걸 활용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클라이언트 쪽을 웹뿐만 아니라 앱도 집중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사용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개발 일정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 분석과 개발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종합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것을 적어놨고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이용해서 형상 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워 메모리 모바일 그리고 아워 메모리 웹, 이 두 가지로 레파지토리를 따로 나눠서 각각 인원 한 명당 브랜치를 나눠서 따로 작업했고, 이후에 머지해서 한 번에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한 형상 관리 이용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구조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메인 게시판 테이블인데요. 초기에 저희가 상정했던 거는 8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각각 다른 테이블을 구성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유지 보수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테이블이 늘어났을 때 무조건 테이블 개수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테고리라는 란 하나를 추가해서 게시판을 따로 8가지로 분류했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테이블 안에서 데이터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시판 테이블에 메모리 넘버라고 하는 글 번호를 메모리 시퀀스라고 하는 메모리 커멘트 테이블과 연동해서 내가 내가 작성한 죄송합니다. 제가 게시글에 작성한 댓글들을 해당 게시글의 댓글들만 불러올 수 있도록 연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앱에서 사용했던 것들인데요. 노티스는 이제 공지사항 테이블. 저희가 이제 앱에서 흔히들 보는 공지사항 쪽을 이제 정리해서 올려놓는 테이블로 설정을 했고요. 자주 묻는 질문,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은 제가 자주 묻는 질문으로 따로 데이터를 굳이 올리지 않고 바로 그냥 보이도록 하는 걸 했는데, 나중에 시연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수 카운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개의 게시글로 추천 또는 비추천을 했을 때 중복으로 추천 또는 비추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추천수 카운트하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한 번만 추천 또는 비추천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웹 회원가입 테이블과 앱 회원가입 테이블을 조금 나눴습니다. 저희가 웹에서는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보여주는 작업까지는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멤버 테이블에는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앱에서는 저희가 카테고리를 원하는 세 가지를 선택해서 출력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웹에서 앱으로 추가 회원가입을 할 때 카테고리를 추가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구상했던 것처럼 구글 또는 카카오 아이디를 연동해서 작업할 경우 추가로 구글 아이디와 카카오 아이디까지 연동할 수 있는
앱 회원가입 테이블까지 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웹에도 고객센터 게시판이 있고 앱에도 고객센터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해서 컨택트 넘버라는 공통적인 키를 갖고 연동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좀 다른 테이블 구조라서 데이터가 한 번에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 구조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만든 테이블들이 어떤 식으로 자바 또는 오라클에서 사용되고 있었는지 자료형들을 쭉 나타낸 내용입니다. 메모리 멤버, 앱 멤버 거의 대부분 스트링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래는 체크 이메일, 체크 SMS, SMS 또는 이메일 확인 받을 수 있도록 또는 뭐 안내 문자나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고 구글과 카카오 역시 연동을 실패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코드로 넣어놨습니다. 네, 메모리 앨범 쪽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린 거 이 부분은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스프링 또는 안드로이드 사용했던 모든 클래스 그리고 JSP 파일들을 하나씩 나열했는데 원래는 이 부분은 하나씩 다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나열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좀 많아서 이걸 정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나중에 시연할 때 기능들을 보여드리면서 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사용되었구나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역시 저희가 만들었던 어댑터, DTO, 그리고 헬퍼, 그다음 액티비티 그리고 XML 파일들을 전체를 나열했습니다. 저희 먼저 이제 웹 기능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웹의 구성도입니다. 우선 맨 처음 메인 화면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는 인스타그램 같은 타 플랫폼처럼 로그인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내용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통해서 메인 화면에 진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파트 역시 회원가입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후에 내 정보 보기란이 있어서 제가 로그인한 거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충분히 불러왔습니다. 수정 기능을 따로 구현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고 이 부분도 시연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여드렸던 웹 쪽에도 문의사항이 있는데 문의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곳과 내가 작성한 문의사항 내가 문의사항을 작성했지만 수정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로 보여주면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메인이었던 통합 게시판 쪽입니다.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추억과 반려동물 딱 두 가지 탭밖에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웹에서는 이렇게밖에 구현이 안 되어 있고요. 내 게시글만 보기 여기서도 내가 로그인한 아이디에 대해서 내가 작성한 글만 이쪽에 표시될 수 있도록 물론 역할은 똑같습니다. 반려동물과 추억 공유 전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로그인하지 않으면 메인에 진입할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다시 로그인 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저희가 로그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인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션으로 관련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회원 가입할 때는 이름과 별명을 같이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내 정보 페이지는 마이 페이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로그인했을 때 정보를 불러와서 여기 표시해 주게 됩니다. 우추소의 질문은 우리들의 추억 전달 질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컨택트 테이블을 활용하는 문의사항 게시판입니다. 로그아웃을 하면 다시 맨 처음 봤던 메인화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됐고요. 우리들의 추억 게시판 여기 탭에 마우스를 호버한 경우 이제 하위 하단으로 하위 메뉴가 뜨고 그 메뉴를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가 인클루드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추억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저희가 했던 반려동물 쪽 자랑 페이지고 이 부분이 메모리, 저희 추억을 공유하는 페이지입니다. 각 페이지는 페이징 처리를 해서 8개씩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했고요. 새 글 추가를 눌렀을 때 새 글을 등록하고 사진까지 같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글쓰기 버튼인데 저희가 사실 여기는 되게 좀 화면을 많이 이쁘게 꾸미는 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도 입력하고 파일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했을 때 등록 성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원래 없던 글이 추가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뷰 확인입니다. 저희 각각 하나의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뷰 화면으로 인클루드 되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여기 보시면 74에서 75로 조회수가 증가되고 추천 버튼과 비추천 버튼 누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추천과 비추천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은 이제 아마 다음 페이지쯤에 나올 것 같은데 댓글 기능 좀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기능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댓글의 이름과 댓글 내용 입력하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간에 맞게 댓글이 입력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띄워놓거나 아니면 좀 분리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부족 거기까지 구현하지 못했고요. 앱에서도 댓글 기능이 똑같이 있고 저희가 웹에서 작성을 하던 앱에서 작성을 하던 댓글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댓글을 작성했을 때 이 글번호 시퀀스를 가져와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 게시글에 작성한 댓글은 이 게시글에서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다음 네 글만 보기. 이 부분은 그냥 따로 설명드리기 애매한 게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리스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내 아이디로 작성한 내용들만 보여줄 수 있도록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웹 문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우초소의 질문이라는 이제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화면이 뜨게 됩니다. 문의사항 남기기와 나의 문의사항 관리. 첫 번째, 문의사항 남기기입니다. 저희가 로그인했을 때 아까 정보를 가져왔다 했는데 그래서 아이디와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추가로 어떤 분들은 이메일로 답변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연락처로 통해서 답변을 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선택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입력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나중에 이 글에 진입하게 됐을 때가 아니라 저희들의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확인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글 제목과 전화 게시판을 남기고 등록을 누르면 나의 문의사항 관리 리스트 쪽에 리스트로 출력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의사항 관리 쪽입니다. 저희 개인정보는 항상 늘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 회원 정보와 똑같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와 아이디가 일치했을 경우에만 해당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저희가 글을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리스트가 출력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시퀀스 공유돼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이 글 번호가 들쭉날쭉하고 지운 것도 좀 많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글을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작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 바로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수정 완료 버튼을 통해서 수정하게 되면 바로 게시글에 수정돼서 반영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여기 오타 났네요. 네, 그 다음 마이 페이지 쪽에 내 정보 보기인데 사실 원래 이거는 출력하면 안 되고 여기도 좀 더 꾸미고 싶었는데 그냥 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웹에 출력시킨다 이런 기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웹 설명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앱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인덱스 투 액티비티를 메인으로 하는 페이지를 구성했고 컨택트 액티비티 이 부분은 문의사항으로 나중에 추가 시연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하나쯤은 구현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팀원분 한 분이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뷰, 라이트,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 페이버린 이 부분은 페이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는 내 정보 보기, 글쓰기, 그 다음에 글 내용 보기, 댓글까지 같이 볼 수 있게 하고 또 웹에서는 하지 못했지만 딜리트와 모디파이, 삭제 수정 기능까지 구현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메인 페이지 진입하기 전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요.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통해서 네, 메인 페이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별개로 이벤트 액티비티라고 한 곳이 있는데 저희가 푸시 기능을 구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되는 푸시 기능은 아니고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통해서 수동으로 푸시를 쏴주는 개념인데요. 그 푸시를 클릭했을 경우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서브 메뉴를 구현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8개의 카테고리가 처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고객이 선택한 세 가지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의 게시글도 보고 싶을 때 해당 서브 메뉴를 통해서 원하는 카테고리에 진입을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네, 하나씩 세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맞다. 맨 처음에 우선 저희가 인덱스 투 액티비티가 메인이라고 했는데 저희 사실 인덱스가 두 개였습니다. 원래 처음에 로그인을 했을 때 원하는 카테고리를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 아니면 바로 리스트가 출력되는 구조로 만들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회원가입을 했을 때 카테고리 선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바로 게시글로 로그인하면 바로 이 해당 화면이 출력되도록 변경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입니다. 저희 원 관리자분인 최강복지님이 회원가입하는 장면인데요. 우선 회원가입에 저희 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하고 3개 이후에 더 이상 선택되지 않게 만들었고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고 회원가입을 하면은 회원가입 성공과 함께 메인 페이지로 다시 진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로그인입니다. 저희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고 제가 회원가입할 때 입력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을 눌렀을 때 메인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이벤트 팝업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오너를 보지 않기는 그냥 닫기 버튼입니다. 오너를 보지 않기 기능도 구현이 좀 안 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구글 로그인도 버튼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진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다음 팝업 클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푸시 알림을 눌러도 바로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지만 해당 이벤트 팝업을 눌렀을 때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가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아웃 기능입니다. 이제 상단의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로그아웃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떤 액티비티에 있더라도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가 로그인할 때 발생한 세션이 지워지고 맨 초기에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설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하고 원래 설정 버튼으로 쓰려고 했지만 저희 이거를 고객센터 버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티스 이쪽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공지사항 하나를 클릭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열리면서 저희가 작성한 공지사항 내용이 출력되게 되고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당 내용을 클릭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1 문의 쪽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웹에서 사용했던 컨택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어떤 거든지 원하는 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 이메일을 눌렀을 땐 이메일 입력창이 휴대폰 눌렀을 때 휴대폰 입력창이 나오게 됐고 문의 내용을 제출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네, 그다음 서브 메뉴 카테고리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회원이 선택한 세 가지 카테고리만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저희가 여행 카테고리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메모리 테이블이 따로 테이블이 활성화되고 반려동물을 클릭했을 경우에는 반려동물 게시판이 따로 활성화되게 됩니다. 네, 8개 카테고리 전부 다 하나씩 다른 사진을 구현했으니까 나중에 시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 글 보기입니다. 저희가 리스트에서 내용했던 리스트에 나왔던 글 하나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화면처럼 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추천 버튼, 비추천 버튼, 댓글 버튼, 그리고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유하기 버튼은 나중에 뒤에 따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한 건 뷰페이저 기능인데요. 사진을 최대 5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 이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화면을 클릭해서 넘겼을 경우 다른 사진이 여러 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기에 테스트하면서 이미 추천 버튼 눌렀었는데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 추천, 비추천하였습니다라고 출력되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 댓글 쓰기입니다. 해당 댓글 쓰기 버튼을 누르면 게시글이 보이다가 바로 밑에 댓글창으로 넘어가게 되고 저희가 작성한 댓글 리스트를 보이게 되고 이름과 댓글 등록 버튼을 눌러서 댓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연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댓글 테스트 이렇게 했고 버튼을 눌렀을 때 작성하는 토스트 메시지가 뜨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댓글이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웹에서도 똑같이 댓글이 등록됩니다. 네, 그리고 공유하기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해당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제목으로 공유는 되는데 사실 저희가 실제로 앱을 배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다운로드 링크 또는 앱으로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푸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푸시 기능을 자동이 아니라 수동,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림 제목과 내용을 설정하고 저희가 등록한 앱에 이제 클래스명을 클릭하고 되면 저희가 설정한 이름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실시간으로 푸시를 보낼 수도 있고 예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 푸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푸시를 만약에 발송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푸시가 나옵니다. 이 클릭했을 때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팝업을 클릭해서 넘어간 이벤트 페이지와 동일한 기능으로 돌아가기 버튼 누르면 다시 이전에 있던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다음 게시판 글쓰기인데요. 네,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게시글 작성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웹과 동일하게 작성한 아이디는 이미 들어가 있고 이름과 그다음 비밀번호 입력하고 카테고리를 추가로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추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미지 하나 추가할 때마다 새롭게 이미지 추가 버튼 옆으로 생성되고 총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목과 그리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작성 버튼을 누르면 게시글이 등록되고 여기서 이제 새 글이기 때문에 추천 기준을 하지 않았고 눌렀을 때 추천하였습니다라는 팝업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하단 푸터 기능을 보면은 현재 내가 있는 곳의 부분이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서 표시해 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게시판 수정 삭제 부분입니다. 게시판 수정 삭제는 좀 이쁘게 구현을 많이 하진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글 수정을 눌렀을 때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저희 카테고리와 내용 그리고 제목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몇 번 글이 수정됐다라고 팝업이 FC가 뜨게 됩니다. 네, 글 삭제는 삭제 버튼 눌렀을 때 네, 이 페이지가 뜨게 되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글이 삭제되게 됩니다. 사실 원래는 이 글을 자기가 등록한 글만 지울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처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회원 타임라인입니다. 하단에 있는 하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한 회원이 추천 또는 비추천한 게시글이 이쪽 반 페이지로 따로 리스트 뷰로 뜨게 되고 이쪽 하단 부분에는 이 회원이 등록한 글이 출력이 됐는지 그분 리스트 뷰로 출력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몇 번째 글인지가 나오고 바로 그걸로 이동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연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 정보란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제가 회원 가입할 때 썼던 사진 그리고 회원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원 수정까지는 구현하지 못했고 다만 회원 정보 출력 정도까지만 구현을 했습니다. 네, 웹부분 문제점인 보안점인데요. 회원가입 부분이 조금 살짝 덜 구현됐고 좀 급하게 급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버그 수정하는데 좀 애를 먹을 것 같아서 조금 덜 구현한 부분이 있고 게시판이 총 8개가 있었지만 웹에서는 게시판 8개 구현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성공 실패 여부 체크가 안 된다는 말은 로그인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실패했다는 어떤 거를 잘못 쳐서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을 따로 출력하진 않고 그냥 화면이 넘어가지 않게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트를 저희가 이제 고객 정보 문의사항을 남겨놨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전용 페이지를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기능을 많이 생략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앱부분 문제점은 구글 로그인 기능이 눌리면 실행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로그인까지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중간에 실패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NS를 하려고 처음에 구상했던 거다 보니까 팔로워 기능 또는 이제 친구 기능들을 이것저것 구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구현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 성공 실패 여부 체크가 안 됐고 그리고 게시글을 추천했을 때 저희가 하트 버튼 눌렀을 때 하트가 채워지게 해도 설정을 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은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진을 만약에 처음에 저희가 등록했을 때 사진을 빼거나 또는 삭제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미 저희가 게시글 쓸 때 올라간 사진을 지우고 싶다 하면 아예 그 게시글 작성해서 다시 뒤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작성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 수정 불가 이쪽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저희 시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가입 쪽은 누르면 잘 넘어가긴 하지만 실제 여기 오른쪽에 배너를 띄우고 싶었는데 실제 배너는 입력이 안 됐고요. 아이디 중복 체크 관한 부분도 이쪽도 404 에러가 뜨면서 실제로 동작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냥 절대 없을 것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 수신과 SMS 수신도 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동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지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파일 선택으로 네, 저희가 원하는 사진 하나를 클릭한 후 그럼 이렇게 파일 이름이 등록되게 되고 회원갑을 눌렀을 때 정상의 회원갑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할 썼던 아이디로 하나 바로 동작시키겠습니다. 네, 아이디 비는 로그인하게 되고 로그인 성공하면 최초 이 페이지를 진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로그인한 정보가 출력되게 되고 로그아웃 버튼 눌렀을 땐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추억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반려동물 자랑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되게 많은 사진들이 있네요. 네, 해서 페이지 중고로 처리했는데 똑같은 데이터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서 페이지를 넘겨도 여기서는 따로 페이지 구분이 따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 모음전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저희가 뭐 헬스 카테고리, 뭐 아트 카테고리 이것들 전부 다 한 페이지에다 다 출력되게 만든 구조라서 실제로 추억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모든 내용들이 함께 공유되는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글이 바로 이 글인데요. 이 글을 클릭했을 때 조회수가 증가하게 되고
저희가 작성했던 댓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댓글을 입력했을 때 네, 댓글 작성을 누르면 다시 페이지가 뭐라고 말해야지? 네, 리뉴얼되고 댓글 쓸래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천을 눌렀을 때는 추천이 증가하고 비추천을 눌렀을 때 비추천이 증가하게 됩니다. 웹에서는 따로 중복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냥 바로 누르는 대로 바로바로 추천수와 비추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럼 나의 추억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냥 자기들이 올린 글만 출력될 수 있게 만들었고 따로 추가로 만든 글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를 눌렀을 때는 이제 저 회원 정보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도 따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냥 출력하는 데 의의를 뒀습니다. 모든 내용은 헤더와 푸터 사이에 있는 컨텐트 안에 있는 내용에 인클루드 하는 걸로 구성했고 그래서 가운데 내용만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소의 질문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남게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고 현재된 문의사항에 하나 글을 남겨보겠습니다. 네. 네, 글 제목과 내용을 선택한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등록 성공이란 말이 뜨고 이는 나의 문의사항 관리에서 추가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럼 제가 작성한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게 있고 또 추가로 여기서 바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객들이 바로바로 문의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바로 했어야 되는데. 네, 수정 성공하게 되고 나의 문의사항 관리를 갔을 때 보시면 수정 내용이 정작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웹 시연은 여기까지 하고 로그아웃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앱 시연입니다. 네, 화면을 지금 두 번째 화면으로 돌렸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 됐네. 네, 두 번째로 저희 웹 앱입니다. 앱을 처음에 실행했을 때 저희 세션으로 관리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앱을 처음으로 실행하더라도 바로 로그인 페이지 없이 바로 진입하게 됩니다. 조금 느린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하고 실행을 해도 제 기존에 로그인한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인덱스로 넘어갑니다. 네, 느리네요. 이 부분이 저희가 맨 처음에 인덱스를 진입해서 나온 팝업 창이고 해당 팝업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기 버튼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오너로 보지 않게 그냥 닫기 버튼 기능입니다. 현재 저희가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한 제가 처음에 선택한 카테고리는 메모리 그리고 펫 그리고 헬스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해당 세 개 내용만 출력되게 됩니다. 좀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 공통으로 계속 댓글을 쓰고 있는 게시글인데 이 부분 웹에서 쓴 댓글도 역시 앱에서 충분히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조회수도 웹이랑 공통으로 저희 클릭할 때마다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좋아요한 거, 싫어요 표시한 거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추천 또는 비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해도 따로 숫자는 증가하지 않고 추천도 비추천을 하셨습니다라는 푸시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뷰페이지를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진 여러 개 등록했을 때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화면을 넘기면 이렇게 저희가 등록한 사진을 여러 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댓글 기능 바로 구현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댓글 버튼 누르면 이런 것처럼 바로 화면이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고 여기서 사용할 이름 한글이 안 돼서 그냥 쓰겠습니다. 네. 이름과 내용을 입력하고 댓글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뜨면서 댓글이 정상적으로 등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날짜 정도 출력이 되네요. 네. 그리고 글 수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수정을 이렇게 하면은 카테고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을 경우에 네, 수정했다는 글이 뜨고 이게 실제로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게시글을 클릭해서 넘어온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글 수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삭제도 이건 삭제하면 좀 아깝습니다. 다른 걸 삭제할게요. 네, 이걸 삭제하겠습니다. 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글을 삭제하겠습니다라는 알람이 뜨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네, 삭제가 성공하게 되고 네, 이 부분도 다시 돌아가면은 해당 글이 지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 공유하기 기능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에뮬레이터라서 저희 카카오톡에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다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해당 공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놨고 네, 글의 서브젝트 부분이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이런 곳에 공유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 메뉴에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해당 카테고리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보여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3개 정도만 시연하고 바로 다음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게시글을 따로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설정 버튼에 이제 문의사항 게시판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을 등록할 때 여기다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각각 한 명씩 글을 남겨봤고 이렇게 글을 누를 때마다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릭했을 때 하단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1대1 문의에서는 저희 마찬가지로 컨택트에서 문의사항을 넣은 것처럼 문의를 할 수 있고 네. 사진 첨부 그냥 하나 촬영하겠습니다. 네, 체크보드 누르면 사진이 정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글 제목과 문의 내용을 입력한 후에 네, 답변받을 양식 이메일로 입력하면 이메일 입력창이 나오고 휴대폰을 누르면 휴대폰 입력창만 나오게 됩니다.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출하면 문의가 접수되었다는 말이 뜨고 이제 내한 내용 삭제되게 됩니다. 따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건 없고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개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글 내용만 삭제되고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상단에 있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로그아웃 버튼이었습니다.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들의 이제 메인으로 진입하게 되고 그럼 이 부분에서 회원가입부터 다시 시연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할 내용을 입력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카테고리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하라고 했는데 저희 카테고리를 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테스트용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카테고리 선택되어 있지 않고 IT, 게임, 음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카테고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게 실제로 회원가입을 할 때 저희 카테고리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3개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 역시 테스트했을 경우에 내용이 따로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카테고리 3개만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은 촬영하기 갤러리 가져오기 둘 다 가능한데 아까 촬영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불러오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회원가입할 때 사진을 바로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하기 버튼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로그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 로그인 버튼이었는데 사실 구글 로그인도 구현을 할 수는 있었는데 실제로 동작이 되진 않고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진 이거 처음 깔았지 되는구나. 네, 이 기능은 좀 나중에 보완해서 추가를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어떡하지? 혹시 지금 여기 앱 화면 잘 보이고 있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저 계속 혼잣말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다시 로그인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로그인해서 저희가 회원가입할 때 입력했던 정보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인덱스 2 페이지로 진입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위쪽에 상단에 있는 내용들은 다 시연이 완료됐고요. 이제 하단에 있는 내용들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게시글은 바로 리스트뷰랑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게시글은 가장 나중에 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 페이지 부분입니다. 제가 회원가입할 때 넣었던 사진이 출력되게 되고 이렇게 제 정보가 담긴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제가 처음에 썼던 카테고리 3개가 이렇게 하나씩 출력되게 됩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들만 처음에 인덱스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면에 있는 해당 카테고리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페이보릿 그리고
내가 작성한 글에 대해서 표시되는 내용인데 현재 지금 새로 작성한 글이 표시가 안 되고 있네요. 좀 이따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면은 표시될 때 그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하고 비추천한 글들이 표시되게 되고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안 넘어가지? 아 됐다. 네, 좀 느리네요. 이렇게 제가 추천한 게시물로 넘어가게 되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뒤로 가기 버튼을 통해서 바로 해당 페이지로 올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게시글 한번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잠시만요.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카테고리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게 되고 굳이 이거는 꼭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보일 수 있게 편의상 메모리로 바로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등록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버튼만 추가되게 되고 제가 새로 촬영하기 버튼으로 네, 촬영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게시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이 바로 버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개수만큼 네, 조금 느리네요. 네, 클릭해서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이건 3개 정도까지는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글을 작성을 눌렀을 때 저장이 성공되고 여기 보시면 제가 작성한 글이 업로드됐다고 여기 페이지에 따로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 해당 글로 이동하게 되고 현재 지금 이거 이미지 한 번만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서버 쪽에 이미지가 업로드가 아직 안 돼서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뒤로 가야 되나? 좀 늦게 뜨네요. 이분은 좀 이따가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기능은 나왔네요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등록한 사진 3개가 정상 출력이 되고 저희가 이제 한 번도 이 글에 대해서는 추천 또는 비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 버튼을 눌렀을 때 추천수가 증가하게 되고 팝업이 나오게 됩니다. 네. 댓글 기능도 뭐 하면은 네. 텍스트 등록하고 네, 문제 등록되는 거 확인했습니다.